여러분, 오늘 아침 창문을 열며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서 조금씩 짙어지는 여름의 냄새를 맡으셨나요? 계절은 어느덧 실록의 계절 6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날씨가 더워지면 나들이가 고생이라며 집안에만 계시려 하지만 사실 6월은 1년 중 가장 이국적이고 환상적인 꽃의 바다를 만날 수 있는 마법 같은 시기입니다. 오늘 정보쉼터에서는요, 해외여행 부럽지 않은 풍경으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정화해 줄 6월의 보석 같은 여행지들을 엄선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나를 위한 위로와 생동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들은 무릎이 조금 불편하셔도 차로 끝까지 올라갈 수 있거나 시원한 물줄기를 따라 평탄하게 걸을 수 있는 코스들로 가득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6월 한 달 내내 여러분의 달력을 설렘으로 가득 채울 완벽한 여행 지도를 얻게 되실 겁니다. 스위스 알프스를 닮은 라벤더 정원부터 구름 위 화원이라 불리는 데이지 꽃밭까지 지금 바로 정보쉼터와 함께 설레는 6월 유람을 떠나보실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을 모시고 갈 곳은 강원도 동해시의 무릉별 유천지입니다. 이름부터가 예사롭지 않지요? 신선이 논일던 별천지라는 뜻인데 6월이 되면 이곳은 온통 보랏빛 라벤더 향기로 가득 찹니다. 원래는 석회석을 캐던 광산이었던 곳이 이제는 에메랄드빛 호수와 보랏빛 정원이 어우러진 지상 낙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호수와 꽃의 조화를 보고 있으면 여기가 정말 한국이 맞나, 스위스 어디쯤 아닐까 하는 착각이 절로 드실 겁니다. 6월 14일부터 본격적인 축제가 시작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조금 서둘러서 이른 아침에 방문해 보셔요. 시원한 산바람을 맞으며 누구보다 먼저 보랏빛 물결을 마주하는 그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곳의 호수는 일반적인 호수와 달리 아주 신비로운 옥빛을 띠고 있어 라벤더의 보라색과 대비될 때 그 아름다움이 극에 달합니다. 걷는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우리 시니어분들도 무리 없이 산책하시기에 참 좋습니다. 보랏빛 향기 속에 머물며 인생의 시름을 잠시 내려놓아 보셔요. 두 번째로 안내해 드릴 곳은 평창의 600마지기입니다. 해발 12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한 이곳은 6월이면 하얀 샤스타 데이지가 산 전체를 뒤덮어 마치 구름 위 정원을 걷는 듯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계란 프라이를 닮았다고 해서 정겨운 이름으로도 불리는 이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함을 줍니다. 고도가 높다 보니 평지보다 기온이 낮아 여름에도 시원하게 나들이를 즐기실 수 있지요.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차를 타고 정상 근처까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말에는 길에 차가 많을 수 있으니 평일에 여유롭게 다녀오시거나 주말 이른 시간을 활용해 보셔요. 산 정상이라 날씨 변화가 조금 있을 수 있으니 가벼운 겉옷 하나는 꼭 챙기시고요.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는 풍경 아래 하얀 꽃물결이 일렁이는 600마지기에서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연이 주는 이 위대한 위로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도 하얗게 정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발걸음을 옮길 곳은 경남 함양의 상림공원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숲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 6월이면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맞이합니다. 바로 네모필라라고 불리는 하늘색 꽃인데요. 마치 맑은 가을 하늘을 땅에 내려놓은 듯 청초한 푸른 빛이 일품입니다. 우리나라 기후에서는 재배가 까다롭다고 알려졌지만 함양 상림공원의 정성, 어린 손길 덕분에 우리는 이 귀한 풍경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초순에 방문하시면 하늘색 네모필라뿐만 아니라 양귀비와 수레국화 등 형형색색의 다양한 여름꽃들이 정원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꽃구경 후에는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울창한 숲길을 천천히 걸어보셔요.
거대한 나무들이 만들어준 천연 에어컨 바람 아래 걷다 보면 복잡한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자연의 소리만이 귓가에 남게 됩니다. 숲과 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함양 상림공원에서 6월의 생명력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세 곳의 환상적인 6월 명소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아니,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있었나 싶으시죠? 이어서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수국 이야기와 사람 없는 곳에서 여유롭게 즐기는 숨겨진 정원 이야기까지 아주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보쉼터는 여러분의 6월이 단순히 더위를 견디는 달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화사한 꽃길을 걷는 달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통영의 푸른 바다와 수국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다시 한번 떠나볼까요? 자, 정보쉼터와 함께하는 6월 유람, 이제 남쪽 바다의 향기를 따라 경남 통영으로 향해 볼까요? 6월 하면 우리 시니어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꽃이 있지요. 바로 몽글몽글 탐스럽게 피어나는 수국입니다. 통영에는 수국을 즐길 수 있는 멋진 곳이 두 곳이나 있는데요. 먼저 광도천 수국길입니다. 이곳은 맑은 천을 따라 수국이 끝없이 심어져 있어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산책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6월 중순쯤이면 길 양옆으로 화사하게 피어난 수국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밀도 있고 화려한 풍경을 원하신다면 이순신 공원을 꼭 들러보셔요. 이곳의 수국은 푸른 통영 바다를 배경으로 피어나기 때문에 그 빛깔이 더욱 영롱합니다. 바다를 보며 걷다 보면 어느새 내 얼굴보다 큰 수국 송이들이 무더기로 피어있는 장관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사진 명소라 할 수 있지요. 가파른 길보다는 완만한 경사로를 따라 바다 정취를 느끼며 걷다 보면 복잡한 마음은 사라지고 오직 수국의 화사함만이 가슴속에 남게 될 겁니다. 수국의 매력에 푹 빠지셨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호젓하고 조용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볼까요? 바로 진주의 월화산 숲속의 진주입니다. 이름처럼 산속 깊은 곳에 보물처럼 숨겨진 공원인데 6월 중순이 되면 산 곳곳에 수국 축제가 열립니다. 유명한 관광지처럼 북적이지 않아서 조용하게 꽃을 감상하고 싶은 분들께 안성맞춤이지요. 숲속의 맑은 공기와 수국의 은은한 향기가 어우러진 이곳을 걷다 보면 자연이 주는 최고의 보약을 마시는 기분이 드실 거예요. 꽃구경도 좋지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피곤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정보쉼터가 준비한 숨겨진 보석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영월의 동서강 연당원 정원입니다. 이곳은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6월 중순에 방문하면 온 정원을 독차지한 듯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란 금계국이 정원을 가득 메우고 있는 풍경은 마치 황금빛 카펫을 깔아놓은 듯 장관입니다. 달맞이 꽃도 함께 피어 있어 고즈넉한 정원을 걷는 재미가 쏠쏠하지요. 복잡한 세상 소음을 잠시 잊고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면 영월의 이 조용한 정원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 리조트에서도 6월의 보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겨울이면 하얀 눈이 덮여 있던 스키장 슬로프가 6월이 되면 하얀 샤스타데이지로 가득 찬 꽃길로 변신합니다. 산비탈을 따라 끝없이 펼쳐진 하얀 꽃물결을 보고 있으면 마치 알프스 고원에 서 있는 듯한 착각이 들지요. 이곳은 특히 카트를 타고 편안하게 꽃밭을 둘러볼 수 있어 무릎이 걱정되는 분들도 아주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시원한 고원의 바람을 맞으며 카트를 타고 하얀 꽃바다를 유람하는 기분, 상상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지 않나요? 철원의 고석정 꽃밭 또한 6월에 빼놓을 수 없는 명소입니다. 다만 이곳은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개방 일정이 달라지니 떠나시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꽃이 만개했을 때의 고석정 꽃밭은 말 그대로 꽃의 대지라 부를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형형색색의 양귀비와 수레국화가 넓은 들판을 수놓는 광경은 여러분의 6월을 가장 화려하게 기억하게 해줄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6월의 꽃들은 저마다의 속도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꽃은 성질이 급해 일찍 피기도 하고 어떤 꽃은 수줍어 조금 늦게 고개를 내밀기도 하지요. 여행을 떠나시기 전 가고자 하는 곳의 개화 상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보쉼터는 여러분이 헛걸음하지 않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의 꽃들을 마주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푼수야, 6월의 싱그러운 꽃내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 이제 여행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고 우리 시니어분들이 초여름 나들이에서 꼭 챙겨야 할 건강, 수칙과 따뜻한 격려를 담은 마지막 세 번째 파트. 15,000자 분량 바로 완성해 줄게. 초여름의 선물 6월이 가기 전 반드시 마주해야 할 국내 이국적 명소 베스트 제3부 마이너스 최종. 자, 정보쉼터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 보랏빛 라벤더부터 하얀 데이지까지 6월의 꽃길을 따라 걸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눈을 감으면 보랏빛 물결이 넘실 때고 코끝에는 은은한 수국 향기가 머무는 듯하지요. 여행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새로운 풍경을 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심은 이 6월의 풍경들이 여러분의 남은 한 해를 버티게 하는 싱그러운 에너지가 되길 바랍니다. 6월은 봄과 여름이 교차하는 시기라 나들이 하실 때 건강관리에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에는 볕이 제법 뜨겁지요. 우리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느끼기 전이라도 수시로 미지근한 물을 마셔 수분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6월의 자외선은 생각보다 강해서 챙이 넓은 모자와 양산은 필수 준비물입니다. 귀찮게 뭘 챙겨 하지 마시고 고운 피부와 눈 건강을 위해 선글라스도 꼭 챙겨 보셔요. 멋쟁이 소리도 듣고 건강도 챙기니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나들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을 잊지 마셔요. 꽃구경에 마음이 팔려 걷다 보면 평소보다 걸음수가 훌쩍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집에 도착하시면 찬물과 미지근한 물에 번갈아가며 발을 담그는 냉온 조격을 해보셔요. 발의 부기가 빠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오늘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실 겁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오늘 찍은 사진들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보내며 안부를 전해 보셔요. 오늘 이런 예쁜 꽃을 보고 왔는데 당신 생각이 나더라는 다정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여행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데 다니기 힘들다는 말을 습관처럼 하곤 합니다. 하지만 6월의 꽃들을 보셔요. 라벤더는 뜨거운 햇살 아래서 더 짙은 향기를 내뿜고 수국은 비바람을 맞으며 더 탐스러운 송이를 피워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야말로 지금 이 순간 세상 그 어떤 꽃보다 더 깊고 아름다운 향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정보쉼터가 유독 이국적인 풍경들을 많이 소개해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멀리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 우리 곁이 바로 스위스가 되고 프랑스 남부 마을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유, 예쁘다. 참 좋다는 감탄사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6월의 정원처럼 화사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행 앞에서는 진실입니다. 튼튼한 운동화 한 켤레와 세상을 향한 호기심만 있다면 여러분은 언제든 청춘의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6월의 싱그러운 초록이 지치지 않고 잎을 틔우듯 여러분의 열정도 결코 시들지 않기를 정보쉼터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정보쉼터와 함께한 6월 여행 코스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설렘의 씨앗을 심었길 바랍니다. 가보고 싶은 곳이 생기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보셔요. 그 동그라미 하나가 여러분의 6월을 그리고 인생의 한 페이지를 찬란한 꽃물결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정보쉼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날 준비가 된 멋진 분들입니다. 오늘도 6월의 장미처럼 향기로운 밤 되셔요. 고맙습니다.